1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1번 분들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면서 앞으로 운의 작용이나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여러분들의 에너지, 현재 여러분들의 감정선, 현재 여러분들의 기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드 10번과 소드 2번 칼카드가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걱정되었던 일, 불안했던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그것들이 일어남으로써 힘든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칼들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꽂혀 있죠.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생각과 걱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통제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나 생각들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이 통합하지 못해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한 개여야만 했던 생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다간 남는 게 없겠는데 이렇게 가다간 어떠한 시작도 결론도 완성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펼쳐졌으면 하는 상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상황은 검 2번이라고 해요. 그 수많은 카드 중에서 검 2번이 나왔다라는 게 좀 의아한데요. 일단 검 10번은 칼이 찔려서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이다. 그리고 검 2번은 내가 칼을 들고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싶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내 생각들을, 내가 나의 감정들을 잘 통제해서 방향을 잘 잡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2번의 수로 나왔잖아요. 2번의 수는 일어나는 일 속에 숨겨진 비밀이나 의미, 그 본질, 그 뿌리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인 숫자여서 현실과 거리가 멀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2번의 수가 나온 이유는 물질적인 관점에서 해답을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관점에서는 답을 내놓기가 정말 쉽잖아요. 액면 그대로 보이고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면 되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이면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나의 내면에 집중해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펼쳐졌으면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나의 영적에 관련해서 답을 얻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답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답을 얻고 싶다.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문제는, 이 고민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결론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내가 지금 마주해야 할 어려움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 단점과 장점을 잘 합일시켜서 결론을 내고 싶다. 이상과 현실과 잘 타협을 해서 뭔가 결론을 도출해 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서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고 굉장히 균형 잡힌 상태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평화롭게 나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답을 얻고 싶어. 나는 결론을 내고 싶어. 이것보다도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문제를 잘 균형 잡고 싶어. 그 상황에서 내가 좀 평온하고 싶어. 좀 침착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좀 읽혀집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따라주는 운은 무엇일까? 어떤 일에 운이 따라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성 타워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딱 카드만 보셔도
이 번개로 인해서 타워가 부서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시죠? 이거는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조만간 여러분들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이 있고 일이 엎어지고 어긋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로 오히려 더 나은 방향성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실패했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이 잘 안 됨으로써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구나로 결론이 나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던 직장에 떨어졌는데 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거나 계획했던 여행이 취소되었는데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잘 안 됐지만 더 좋은 인연을 만난다거나 이런 식의 느낌과 똑같습니다. 이번 경험 덕분에 진정한 아이템이나 방향성 또는 사람을 좀 얻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드 카드가 정말 많이 나온 만큼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확신 있는 생각, 방향성, 그리고 분명한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일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은 것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고 더 건강하게 균형을 좀 잡게 되는 그러한 쪽에서 운이 따라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어떻게 운이 따라주면서 일이 풀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펜타클 4번이 등장을 했는데요. 카드가 전체적으로 다 보수적이고 응축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고 외부 활동이나 바깥으로 뭔가 드러낸다거나 나가는 이미지가 지금 아니거든요. 다 여러분들의 내면, 내실, 내부에 관련된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그러한 단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펜타클 4번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카드예요. 나의 활동 영역을 넓히거나 원래 하던 일을 늘리거나 무언가를 더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원래 있던 영역 안에서 손실 없이 안정을 지키는 카드예요. 안정이란 무언가를 장기적으로 지켜낼 수 있음을 의미하죠. 근데 오히려 좋아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더 보수적인 선택, 안정적인 선택으로 가면서 일이 잘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흥적인 선택 또는 당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도전보다는 욕심을 부리기보단 그냥 내 것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더 과감하게 내가 투자를 해볼 걸,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해 볼 걸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이 어긋나고 잘 안 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아닌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얻을 수 있나? 불확실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나의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런 사람을 얻었네, 이런 결과를 얻었네, 내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었네 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증강시켰기 때문에 현실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펜타클을 머리에도 가슴에도 나의 발 아래에 두고 있잖아요.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고 나와 가까이에 있고 나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짚고 있다.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더 잘 다룰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다거나 내실을 다지거나 중간 점검을 하신다. 그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을 키움으로써 다른 결실을 불러오는 그런 선순환이다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그러면 이 펜타클 4번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상황을 읽어볼게요. 자, 이 펜타클 4번으로 인해서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내부를 잘 다졌더니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흘러가고 있는,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기적으로 나의 소유인 것들, 에너지, 능력, 금전,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정될 만큼 이루었다, 모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을 분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의 것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이유는 존 보상으로 들어와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너가 이걸 원하니까 내가 줄 수 있어. 그것에 따른 보상을 너가 줘. 이렇게 거래를 한다. 계약을 한다. 관계를 맺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투자, 이전보다 더 나은 계약과 거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그만한 값어치를 받을 수 있고 관계에서 찾아오는 그 혜택으로 꾸준하게 이익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또는 그 이익을 얻어서 내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메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또는 다시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혼자였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한계, 장애물, 잘 결론 짓지 못하는 부분들, 방향성을 다시 찾을 수 없음에 희망이 꺼져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내부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이제 잘 다룰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제대로 누군가에게 또는 외부에 여러분들이 능력을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럼 최종 예상은 어떨까요? 컵 5번이 등장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은 반드시 더 나은 가능성으로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네요. 그 많은 카드 중에 컵 5번으로 이 결과를 표현했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아쉬웠던 일, 실패되는 일, 실망스러운 일, 다시 재기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더 나은 기회가 있었음을, 더 좋아질 수 있었음을 우리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알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였고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경험과 교훈,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정말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예상치 못한 실패나 어긋남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참 신기하게도 길은 항상 열려요.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실패로 인해서 나의 삶의 흐름이 바뀌고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부분에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눈도 닫히기 때문에 보여야 할 기회도 보이지 않고요. 내가 스스로 손을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가능성은 있다, 길은 있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잘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언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8번이 등장했어요. 지금은 이전의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하는 시기이고요.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도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은 일단 내려두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아야 하거나 다른 쪽에 좀 마음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음을 쏟고 싶은 것을 두고 떠나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나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싶지만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 잠깐 우회해서 가도 좋다. 잠깐 돌아서 가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아니고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두고 잠시 떠나거나 마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잠시라고 말한 이유는 다시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더 높은 레벨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정과 변화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으로 갈아탄다거나 무언가를 갈아엎고 바꾸거나 좀 더 새로운 곳에 마음을 내가 써야겠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용할 만한 계기가 반드시 있거든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보자. 내가 두고 있었던, 눈으로 쫓고 있었던 걸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펜타클, 이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한 값어치를 다시 돌려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국면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카드에 이 고양이가 컵을 모두 쏟아서 울고 있지만 고양이 뒤에는 아직 쓰러지지 않은 컵이 있거든요. 심지어 컵도 깨지지 않았어요. 다시 세워서 다시 물을 담으면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려면 일단 마음의 변화, 새로운 곳에 마음을 두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상태, 에너지라든지 감정, 상황들을 먼저 읽어보면서 어떤 쪽에서 운이 따라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드 바로 뽑아볼게요. 컵 6번과 펜타클 여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라는 카드가 지금 나와줬거든요. 과거라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음에 더 추억이 되고 그립고 미련이 남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의 일부분이 현재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읽혀지고요. 또 이미 좋은 추억이 되었고 끝난 것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건들고 있다. 또는 힘들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미련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펼쳐졌으면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펜타클 여왕이 등장했어요. 펜타클 여왕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면 아낌없이 그 펜타클을 사용하는 인물이거든요. 꼭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까지 바라면서 나의 것을 주변에 나눠주고 사용하는 인물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나 자신이 여유롭고 좀 안정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세워보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와 현재 사이에 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갈등되는 무언가에서 조화와 안정을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카드 그림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하고 고요하죠. 이런 것처럼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의 일상을 좀 이어나가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이 따라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일에서 운이 따라줄까? 한번 보겠습니다. 운명, 선택, 기회, 결정, 시작, 변화,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열쇠라는 것은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또 다른 시작과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라고 카드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만간 삶에서 큰 변화나 전환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전과 다른 새로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주도권을 좀 잡고 갈 수 있겠다. 이게 먼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운이 따라주는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완드 에이스, 또 시작과 완드 2번, 바로 1번과 2번이 순서대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행동, 새로운 열정, 새로운 의지가 업된다, 올라간다, 상승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시는 분들, 새로운 일과 작업을 실행하시는 분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기획과 계획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뽑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시작하려는 의욕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면서 이 열정을 어떻게 내가 좀 사용하고 실현할지 계획을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에이스라는 것은 1번을 뜻하기 때문에 고민이 끝났다, 이제 마음으로 결심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자체가 과거와 딱 분리되는 시작이고 그 시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고 좀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서 다음을 구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도출해내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지를, 또 어떤 노력을 해볼지를 기획하고 계획하면서 현실로 좀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을 해보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이 따른다, 잘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종 예상 결과 보겠습니다. 에이스와 페이지 카드, 1번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은 과거를 많이 생각했던 만큼 그만큼 새로운 시작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마음 정리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내가 실행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펜타클 시종은 배우고 경험하는 견습생입니다. 어떤 기술이나 작업을 배우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거나 실제로 내가 쓸 수 있을 만한 지식이나 경험을 쌓으면서 실무 능력을 키우는 분들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하셨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잖아요. 가치가 있었으니까 방향도 탐색하고 기획도 해보고 계획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더 투자하고 싶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게 됩니다. 이처럼 무모한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매우 신중했고 매우 현실적이었고 진짜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조금 진행해 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계시거든요. 하나씩 실천도 해보면서 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진짜로 노력을 하게 된다. 거기에다가 이제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고요. 지금 당장 이익을 낼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파격적인 도전이나 행동보다는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도 살펴보죠.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 곧 새로운 시작이나 어떤 새로운 활동, 나의 행동 방식이나 방향들을 좀 변경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하세요 라는 카드에서는 소드 4번이 등장을 했거든요. 소드 4번은 좀 편안하게 쉰다 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쉬어가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를 좀 되찾을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마음은 불편할 수 있어도 상황 자체는 안정적이고 무난하고 평화롭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다시 한 번 더 부딪히고 굳세게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쉬면서 나와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과 상황이 알아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잠시 일시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지금 나의 감정이나 상황을 잘 인식해 보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내가 그려갈지, 스케치 작업을 할지, 현실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갈지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조심해야 할 점에서는 소드 여왕이 등장을 했는데요. 소드 여왕은요, 생각,
사고, 이념,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단점이나 잘못된 부분에 비판적이고요. 냉정해요. 근데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포함이고 타인도 포함이에요. 어떤 것이든 지금 그 문제를 내가 비판해보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나 문제를 동시에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나 단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좀 찌그러뜨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너무 긴장하면서 상황을 분석하지 않아도 돼. 너는 편안하게 휴식할 자격이 있어. 때로는 휴식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단점이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든 타인에게 있든 지금은 그것보다 나의 안위와 편안함이 더 중요함을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하는 시기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3번 분들 현재 상태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 어떤 쪽에 운이 따르는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좀 무언가 오랫동안 지속했고 꾸준히 해오던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이게 지금 힘든 점으로 나왔다면 어떤 움직임, 변화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고 마음에 걸리는 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뭔가 현재 상황이나 조직, 모임, 사회 안에서 좀 소외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겉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좀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쇠약되고 쇠퇴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열정이 그리워요. 새로운 가치를 얻고 싶습니다. 더 나은 변화와 발전,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상황은 완드 4번이래요. 똑같은 4번이지만 원소가 다릅니다. 소드 4번이라는 건 갈등, 이념, 이성, 생각이고요. 완드라는 건 행동, 노동, 결실, 성취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취와 결실을 통해서 안정을 얻고 싶다. 그리고 그 안정에서 휴식과 편안함,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재충전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일에서 열정과 즐거움, 성취감을 얻고 싶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라든지 동력, 투쟁심을 여러분들이 갖고 싶고요. 그런 상황들이 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은 강한 목표의식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를 위해서 재검토와 재정립을 해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카드를 뽑아보면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운이 따라주는 일이 무엇일까? 어떤 운이 따라줄까 좀 보겠습니다. 둥지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이 금성이라는 것은 행복과 조화, 관계, 즐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운이 따라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또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관계가 동독해질 수 있는 것에서 운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조직이나 모임, 사회 이런 것에서 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는 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기회를 얻어볼 수도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또 다른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운이 따라주는 일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컵 에이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 마음을 먹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관계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면서 이상적인 부분을 추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현실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내가 그리는 그 이상을 두고, 기준을 두고 시작을 좀 해볼 것 같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나의 마음을 건드는 게 있는데 해보고 싶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꺼이 따르겠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관계와 마음이 잘 맞았으니까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갈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당장 돈을 벌고 싶다. 당장 물질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다 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말하는 것을 실행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크게 작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이 살아 숨쉬게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활력과 생기를 좀 불어 넣어주고 어떤 걱정이나 고민 따위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계로 보아도 내가 주고 싶은 것에 더 마음이 가게 되면서 보상보다는 나를 보여주는 것, 마음을 여는 것,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벌 거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계속 만들어낼 거야 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만족시켜 줄 거야, 누군가와 마음을 잘 나눌 거야,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 내볼 거야.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시작된 것은 앞으로 길조가 되겠다. 감정으로 시도하고 시작하고 순수하게 느껴지는 것 그대로 움직였을 때 마치 초심으로 돌아가듯이 여러분들이 움직였을 때 강한 운이 따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셨을 때 펼쳐지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소드 시종. 우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패나 어떤 실수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소드 시종은요. 자신이 배우고 학습한 것이 있고요. 나만의 생각이 있는 인물이지만 아직 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그걸 다룬다고 해서 얼마나 성숙하게 다루겠어요. 이제 막 생각과 사고의 틀을 정하기 시작한 인물이라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소드 시종은 학습에 굉장히 밝은 인물이거든요. 뭔가 새롭게 알아내는 재주가 있고 정보를 아주 집요하게 수집해냅니다. 여기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그것을 완벽하게 알 때까지 캐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시작한 것, 마음으로 내가 먹은 것을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좀 더 정보를 알고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나의 것을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해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관심 가는 분야이든 내가 잘 지내고 싶은 관계이든 알아내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공부를 한다든지 경험을 해본다든지 인터넷이나 책 이런 것들로 좀 배워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천천히 나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드 시종은 이제 막 배우고 경험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뭔가 이제 배우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분들도 있고요. 좀 갖추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를 볼게요. 완도 6번이 갑자기 등장했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거는 성공이다.
성공적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번의 수 자체가 결과가 있는 대등한 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가 있습니다. 팀워크를 통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만듭니다.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할 수 없었던 일이나 혼자 하기 좀 어려웠던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노력함으로써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크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들도 인정을 받겠지만 완두 6번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재평가된다라는 뜻이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명예를 줄 수 있는 운이에요. 분명히 그 과정은 함께였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로피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승진도 되고요. 상장도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생기는 대우를 받는다라든지 또 급이 달라질 만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계속 여러분들의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단계는 분명히 거치셔야 한다고 해요. 이 소드 시종처럼 정보나 지식을 계속 캐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지금 모르는 부분들을 알아봐야 한다라는 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구상을 좀 해보는 단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엄청 큰 좋은 소식, 이거는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정말 의미가 있는 나의 업적을 한 번 더 쌓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마음을 먹고 뭔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도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하시든 성장을 하려고 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명확한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밤은 어둡지만 이 별은 그 어둠과 상관없이 빛을 내고 있죠. 이처럼 미래에 대한 정신적인 믿음, 확신, 희망이 여러분들의 지표가 되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애매하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도 없죠. 그러나 생각하는 게 명료하고 깔끔하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 행동이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점, 그것이 먼저 보여지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현실에 맞추지 않고 나는 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주고 이상적인 것을 쫓게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지만 확신 있게 진행을 해봐.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해봐. 준비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답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타카드 그 임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은지 씨 있죠? 연예인. 그분이 응답하라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을 때 타로를 보러 가셨대요. 근데 스타카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기와 명예가 걸려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쫓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할 수 있는 운, 그리고 나의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나 그 매력들을 발산할 수 있는, 좀 활약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즉각적인 결과니까 한번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멀리 보고 이 별을 보고 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믿음, 나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지금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현실에 타협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믿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 볼게요. 절제 카드가 나왔죠. 절제는 조율, 조정, 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섞는 과정입니다. 이걸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요. 합창단. 합창은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불러서도 안 되고요. 아예 안 불러서도 안 됩니다. 주변과 호흡을 맞춰서 하나에 녹아들듯
불러줘야 해요. 이처럼 조율과 절제, 조정이 필요한 건데요. 근데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은 주변과 호흡을 맞추려고 나의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가지 않고 참거나 인내하는 것, 반대되는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나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여러분들은 자기 확신으로 나를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죠. 연예인들 보면 다 다른 매력과 성격을 보여주면서 인기를 얻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뭔가 계속 드러내고 독특해 보여야 하고 남들과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하는 좀 더 차별된 느낌을 줘야 하는 위치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나의 매력과 이미지는 퇴색되고 나조차도 나를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매력은 점점 잃어갑니다. 즉, 누군가와 함께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가 돼요. 더 개성을 보여줘. 너만의 느낌을 보여줘. 너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할 거고 사람들이 너를 자연히 따라올 거야. 사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상보다는 현실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제는 나의 이상과 꿈만 쫓아야 할 때이다.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자. 너무 눈치 보지 말자. 너무 타협해서 가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4번 분들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의 상태, 에너지,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서 어떤 쪽에서 운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힘듦이나 현실적인 힘듦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 이게 먼저 보여져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성과가 너무 더디게 나왔고 어떤 인정, 보상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직업이나 목표도 되지만 관계도 포함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줄게 하고 줬는데 그것에 대한 보답이 지금 충분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둬야 하는데 뿌린 대로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부족한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 내가 부족하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주변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지도자 역할 또 정신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라는 상황을 보면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물질적인 어떤 성과보다도 감정적인 만족과 행복, 사랑, 열정,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맞나요? 여러분들이 저 물질적인 보상, 금전적인 성공을 원해요. 이렇게 읽혀지는 게 아니라 저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기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저의 열정이 식지만 않는다면 괜찮아요.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내가 이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이것에서 결과가 좋구나.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이런 식의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드셨던 것 같거든요. 나의 마음만 움직이면 힘든 일이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툭 건드려 줄 만한 사건이 없다 보니까 방향성을 지금 찾지 못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꿈과 열정을 잃고 싶지 않아요. 어떤 생각과 확장, 감정의 확장, 창의력의 확장이 저한테 지금 너무 간절해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나의 마음과 감정이 흐르고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멈추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운이 따라주는 일을 알아볼게요. 부엉이가 등장을 했네요. 이 카드는 무언가에 몰두하고 신중을 기하는 일, 눈으로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일을 의미하거든요.
또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이해해 보는 것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부엉이라는 것은 지혜와 통찰, 숙고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공부하고 배우고 몰두하는 것에 아주 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 더 가까워요. 물질적으로 판단하면 너무 쉽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내가 그래서 잘했나? 아니면 제가 잘했나? 내가 지금 결과에 만족을 할 정도인가? 이렇게 답을 내놓기가 정말 쉽거든요. 딱 보고 느끼는 대로 말을 하면 되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 이면을 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니까 답을 바로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한계를 넘게 해주고 다시 바로 잡고 갈 수가 있죠. 나는 열심히 해나가는데 주변에 반응이 없거나 쎄함을 느낀다거나 조직 내에서 의견을 내는데 자꾸 파가 갈라지고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 거. 이렇게 딱 화합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자꾸 어긋나고 부딪히는 불편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을 딱 내놓기가 어렵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이면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신중을 기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딱 핵심을 잡고 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운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운이 따라주는 일을 자세하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새로운 활동, 새로운 시작,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시도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먼 미래까지 계획하는 것보다는 일단 마음과 행동으로 시작하는 일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동 방식을 좀 변화시켜 보는 것도 포함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에서는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의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양쪽 모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나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생각하고 수용하면서 좀 더 깊게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를 할 것 같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해보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들이 편할 수 있을까? 또는 그들이 만족할까?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또 타인을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너와 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고 무작정 시도하고 도전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마음과 흐름들을 느끼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이고요. 여기서 운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면 여러분들도 불편해지는 입장이고, 또 내가 편하려면 그들도 편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양쪽 모두 수용하고 그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게 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외부 활동과 내부 활동을 동시에 갖고 있고, 무언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여러분들의 어떤 뿌리를 잘 잡아가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고민이 계속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생각들을 짐작해 보면서 그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마법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나와 맞지 않았던 것, 또 욕구, 불만을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게 되는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법사는 정신과 현실을 연결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깊게 고민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깊이 고민했고 신경 썼던 부분들을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서 누구든 볼 수 있게끔 도출해낸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자 여러분들의 결과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의 핵심은요. 나의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나의 자료들을 그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읽었고, 그 흐름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알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정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발 장인이 있습니다. 근데 신발 장인이 요즘 흐름들을 읽어보니까 이 신발이 유행이래요. 샌들이 유행이래요. 그러면 그 샌들을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그게 이 마법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창조를 한다. 나 예술성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한다. 또는 저는 작가인데요. 제가 판타지 소설을 구상해 봤어요. 이제 그걸 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응이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연구한 만큼, 신중을 기한 만큼 뭔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 이면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결과를 만드는 게 운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저 신기한 마술로 보지만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내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깊이 연구한 것들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작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인기가 솟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새로운 기회를 만들 거야. 다시 활약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너가 보여줄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고 공부하고 연구해보자.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면 조언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정의는요, 진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카드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 심은 데 판 난다 라는 말처럼 원인과 결과가 일치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차분해져야 합니다. 또한 침착하게, 꼼꼼하게, 신중하게 가는 것이 포인트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지금 방향을 잘 잡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검열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중할수록 좋다, 시간이 걸릴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공정하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지금 저울로 딱 쟀을 때 내가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서는 펜타클 6번인데요. 이게 유니버셜 카드에서는 저울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울로 정확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의와 펜타클 6번은 또 의미가 다른 게 일단 펜타클 6번은 분배와 나눔을 의미해요. 좋은 관계,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나의 몫을 투자하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은 정말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가 그만큼 줬을 때 돌아온 게 있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정말 공정한 배품과 나눔이니? 다시 한번 판단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펜타클 6번은 베풀고 나누면서 평판이 좋아지고 모두가 이익을 보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힘든 점이 있다면 지금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래이고 나눔이고 관계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은 지금 제한적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나의 지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든 누군가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든 누군가가 보상을 한 만큼 내가 노동을 하는 거든 분명하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좀 검열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객관화시켜서 지금 바라볼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물질,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소모되는 거다. 만약 여러분들이 100을 가졌다면 1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정도만 써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쓰는 거는 손해다.
그래서 비축하고 아껴두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에너지와 감정, 긍정적인 마인드를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산해서 사용해 줘. 이득보다는 손실에 더 신경을 써줘. 지금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너무 이것저것에 나가지 않도록 비축하고 저장하시고요. 하나에 몰아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무언가 만들 수 있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중해질 만한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써야 하는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이 에너지가 일직선으로 쭉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에 낭비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꼭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두 가지 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의카드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용하는 것. 너가 쓴 만큼만 결과를 받았던 거야. 근데 거기에다 더 투자를 하면 더 크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또 논리적으로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계산해보고 그래서 얼마큼 내가 사용을 해야 또 얼마큼 투자를 해야 그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